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개인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 분야에서 일하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에 들어온 거는 2009년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그 주변 환경의 사람들이 이런 걸 해보자라고 해서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기록을 하는 걸 통해서 이게 블로그를 기록하는 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그 개념이 조금 더 확장돼서 인터넷에 내 기록이 남는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지금처럼 또릿하게 자신의 브랜드를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라라고 하는 이런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실행을 먼저 한 거잖아요. 이 분야에 들어와서.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그 분야의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실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또 하시잖아요.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관련된 책을 읽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브랜드 지적 자본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은 의도적인 책 읽기를 함께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간간히 책을 계속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전부 다 뭐에 관련이 돼 있다? 여러분의 브랜드를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몸값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차곡차곡 고르고 모아서 제가 큐레이션해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브랜드 분야에 관련된 책 중에 뭐를 제일 먼저 읽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단 한 권의 책을 선택해서 소개해라 그러면 당연히 제 책을 소개해야 맞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 계속 영감을 얻고 머물 수 있게 된 건 바로 린다 그레튼의 일의 미래, 바로 이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한 권, 그리고 이 당신 브랜드 연구소에서 첫 번째 책으로 소개할 수 있는 책도 바로 2012년에 처음 나왔던 일의 미래라는 책이고요. 부제는 10년 후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바로 이 책입니다. 30년간 일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연구한 세계적 권위자의 독창적 분석과 날카로운 통찰, 30개국 200명의 현직 글로벌 인재들을 인터뷰해 만든 2025년 미래 노동지도, 어떤 선택이 나의 재능과 기회를 극대화할 것인가. 사실 이 책에는 굳이 막 퍼스널 브랜드, 개인 브랜드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러므로 우리의 일하는 형태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의 시작은 바로 이런 대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린다 그레튼이 엄마거든요. 여잔데 아이들과 식사를 하다가 아이들의 꿈 이야기를 물어보게 된 거예요. 넌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 그랬더니 난 기자가 되고 싶어. 또 다른 어린 동생은 난 의학을 공부할까 생각 중이야. 사실 그냥 이렇게 듣고 나면 그래, 그리고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데 앞으로 기자를 해도 될까? 의사라는 직업은 괜찮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저자가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30년 동안 여러 기업의 자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분명 일을 행하는 이유와 방식에 관한 한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이들의 그런 꿈에 대해서 진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저게 유효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확신이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를 토대로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고 앞으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까지를 다 망라해서 아이들이 꿈꾸는 저 직업의 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2025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침 10시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까? 점심시간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까? 2025년에는 어떤 능력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중요하게 여겨질까? 난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내 일이 가족 생활이나 교우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내게 월급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언제 은퇴하게 될까?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지금 그냥 사는 방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되었고요. 그 연구 과정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 책 일의 미래를 집필하게 된 거죠. 과거에 통했던 방식이 미래에도 통할 것이라고 믿는 것 역시 바보 같은 짓이라고 린다 그레트는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자신의 미래와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의 미래가 위험해지고요. 일의 미래를 예측하고 직장 생활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자신과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행동할 때를 놓치면 결국은 불안해하는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걸 이 책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일의 미래의 목차를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드려 볼게요. 미래를 바꿀 5가지 힘에 대해서 첫 번째 장에 나오는데 2025년을 뒤바꿀 힘 해서 기술 발전이 만든 스마트 세상, 세계화의 명암, 인구 통계와 수명 증가, 요동치는 사회, 화석 연료의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편화와 고립, 소외가 만들어낸 암울한 미래라는 파트를 통해서 3분이 한계인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현 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아주 묘사를 해놨고요. 외로움에 익숙한 사회, 빈곤과 불평등에 무감각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고요. 3장에서는 협력과 참여, 창조가 만들어낸 밝은 미래, 연봉보다 중요한 것을 찾는 사람들, 정년퇴직, 그게 뭔가요?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고요. 파트 4에서는 미래를 위한 3가지 터닝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제너럴리스트 대 유연한 전문가. 그 다음 장에서는 불행한 싸움꾼 대 현명한 해결사. 그 다음 장은 탐욕스러운 소비자 대 열정적인 생산자. 터닝포인트 요 항목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을 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파트 5에서는 가까이 있는 분명한 미래 2025년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로 소개를 마치고 있는데 이 책이 2012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을 얘기했다는 건 13년 후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이 몇 년이죠? 2019년이잖아. 그럼 2012년에 비해서 벌써 한 7년, 8년 정도 지난 것 같고요. 지금으로부터 2025년을 본다는 건 이 책을 처음 썼을 때는 10몇 년 후지만 지금 보면 몇 년 후인가요? 6년. 6년도 안 남은 것 같아. 앞으로 5, 6년 후면 지금 이 책에서 예측했던 상당수가 현실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제가 이 책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는 걸 보면 뭐야 저 중에 웬만한 건 다 벌써 이루어졌네? 라는 걸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직장 생활을 창조하려면 어떤 가정의 의문을 제기해야 할까? 무엇이 미래의 일에 영향을 미칠까? 앞으로 20년 동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3가지를 고민해야 한다. 첫 번째, 일반적인 능력이 중요할 것이라는 가정을 의심해야 한다. 잠재적으로 50억 명이 웹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세상에서 평균 지식만 갖춘 제너럴리스트는 환영받지 못한다. 대신 미래에는 이른바 유연한 전문 능력 필요하다. 이것은 미래에 어떤 자질과 능력이 더 가치 있을지 이해하고 이들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개인주의와 경쟁이 성공적인 직장 생활과 경력을 쌓기 위한 토대라는 가정에 의문을 던져야 한다. 파편화 및 고립이 날로 더해가는 세상에서 상호 연결, 협업,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마련이다. 이런 네트워크는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집단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와 영감의 원천이 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으며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따뜻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다. 다만 가상현실이 갈수록 늘어나는 오늘날에는 강인하고 다양하며 감정적인 관계를 당연히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만들고 갖고 나가야 된다. 셋째, 자신이 열망하는 일의 형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고소득과 노동시간만 따지는 진부한 생각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에 따른 이득과 손해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산성, 경험의 질, 균형적인 삶에 더 주목하게 될 것인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일에 흥미와 열의를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의 의미 및 가치를 일깨워줄 수 있는 자신만의 일의 방식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이 책의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된다고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하는데 그래도 이 책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를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가 트렌드를 분석한 책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이 2012년에 나온 일의 미래 이 책만큼 확실한 어떤 데이터를 토대로 납득할 만한 걸 한 번에 정리해낸 책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미래를 바꿀 5가지 힘 중에 첫 번째 힘은 바로 뭐냐면 기술 발전이 만든 스마트 세상. 그러니까 기술 발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술 발전으로는 기술력의 폭발적 향상, 상상 이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기술 발전의 핵심 동의는 바로 컴퓨팅인데 컴퓨팅 비용이 급속하고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정말 저렴한 모바일 기기에도 복잡한 기술이 접목되면서 기술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50억 인구. 이제는 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글로벌 의식을 함양해도 좋을 만큼 모든 지구상의 전 인류가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연결되는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의 보편화,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 사회적 참여 증가, 세계 지식의 디지털화, 메가 컴퍼니와 소규모 기업가의 등장, 아바타의 상존과 가상세계, 인지적 개인 비서의 등장, 일자리를 대체하는 기술,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이야기다? 기술 발전이 만든 스마트 세상에서 언급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계화의 명암이라는 분야로 소개를 하는데 세계화의 명암이 뭐냐? 첫 번째,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근무 시간과 글로벌화한 세상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의 확장, 이머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떠오르는 그 시장 경제가 커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아시아에서 중국과 인도, 남아메리카에서 브라질이 제조와 교육 무대에 전면에 올라선 일을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자국시장을 갖춘 데다가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하려는 의지도 날로 커지고 있는 이들 이머징 마켓은 세계 무역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수십 년간 이어질 중국과 인도의 성장, 개발도상국의 저비용 혁신, 글로벌 교육발전소의 등장, 인구의 도시 집중, 거품과 붕괴의 지속, 지역별 최하층 계층의 등장, 이런 것들이 뭐다? 바로 세계화의 명암입니다. 그래서 좋은 면과 그거에 관련된 어두운 면을 저희가 이 책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인구 통계와 수명 증가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X세대, Y세대, 그리고 Z세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X세대는 지금 2010년에 4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2025년에는 60대 중반이 되는 세대를 X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Y세대는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출생한 그 사람들이 Y세대.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 30살에서 45살 정도가 돼서 노동생활에서 가장 중대한 단계를 맞이하는 나이대가 바로 Y세대. 그리고 Z세대는 2005년에 10대가 되었고 2025년이면 35살이 되는 나이대를 Z세대라고 합니다. 각각의 세대들을 설명을 하면서 Y세대의 부상, 그리고 기대 수명의 증가, 일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 빈곤화, 이민 증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고요. 요동치는 사회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가족의 재구성, 세계적으로 가족 집단 규모가 더 작아지고 양아버지와 의남매 등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대신하면서 가족이 점차 재구성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자기 성찰의 중요성, 여성의 역할, 균형 잡는 남자들, 제도에 대한 불신 증가, 행복감 감소, 소극적 여가 활용의 증가라는 이야기들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 핵심 중에 하나는 많아지면 달라진다라는 표현을 이 소극적 여가 활용의 증가로 이야기하면서 여가로 시작했던 것들이 점점점 양이 많아지면 달라져서 새로운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이 책에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석 연료의 종말입니다. 화석 연료의 종말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냐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환경 재앙으로 인한 이주가 증가하게 되겠죠. 지금 이때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기온 상승, 막 이런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면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미세먼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문화의 등장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의 미래에 관련돼서 이 5가지의 큰 항목들 2025년을 뒤바꿀 힘은 바로 좀 전에 설명했던 기술 발전이 만든 스마트 세상, 인구 통계와 수명 증가, 글로벌 세계화의 명암, 그리고 요동치는 사회, 거기다가 화석 연료의 종말, 이 5가지를 토대로 실제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거고요. 이 항목 중에 조금 더 소개할 건 바로 3분이 한계인 세상을 살고 있다. 이 얘기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이 전문가인 걸 증명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식 근로자들이 그 지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정보를 숙성시켜서 새롭게 컨텐츠를 만들거나 하면서 이걸 증명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3분이 한계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 집중할 시간이 사라지고 관찰하고 학습할 능력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발하고 즐거운 창의성이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 시대로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읽은 그 기사 내용이 책을 읽지 않으면 산만한 원시인의 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의 미래 점점 기술 발전으로 살기는 편해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범람한다, 넘치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진짜로 먹고 사는 그 직업으로 연결하려면 지금 나는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마 이 책을 통하면 확실하게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80세까지 일하는 시대, 나와 내 아이에게 닥칠 위기와 기회는 무엇인가? 전 세계가 일터로 바뀌는 세상, 정년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사회, 공감과 협력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삶, 기술 발전, 세계화, 인구 변화, 사회 변동, 자원 고갈을 핵심 축으로 직업, 일하는 장소, 방식, 시간의 혁신적 변화를 입체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가 바로 일의 미래입니다. 이 책에 이제 좀 정리를 짧고 굵게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 한계인 세상,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24시간 동안 온라인을 떠나지 않는 50여 명의 사람들, 스마트 기기로 연결해 주말도 밤낮도 없이 일하는 이들에게 조용한 휴식이나 성찰의 시간은 존재할까?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수술하는 외과 의사, 인도에 사는 의사가 원격 기술을 이용해 중국에 있는 환자를 수술하는 놀라운 세상. 기술 혁신과 저탄소 경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만 인간관계의 단절, 외로움이라는 치명적 위기를 초래한다. 승자 독식 시대,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기술 발전으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세계화로 노동의 국경이 사라진 세상이 만든 불안과 갈등. 침체의 늪에 빠진 세계 경제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한 사람들에게 희망은 있는가? 많아지면 달라진다.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집단.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나누는 새로운 대중, 집단지성. 국적의 차이를 넘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이들의 등장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연봉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경험이다. 일하고 월급을 받고 물건을 소비하며 행복을 얻는 시대는 끝났다. 일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2025년. 우리는 경제적 이득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며 일과 개인 생활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신인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인가? 워라벨 이야기하면서 저희에게 그 상황,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건 언급했지만 이게 연봉보다 중요한 게 의미 있는 경험이다라는 내용으로 이 책에서 이미 다뤄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보면 이 책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근간이 되는 책이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은퇴는 없다. 70대 소기업가의 반란. 근로 연령의 한계를 허문 건강한 노년층의 탄생. 인터넷과 클라우드 기술을 발판으로 경쟁력 있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노령 인구의 증가는 미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이 책 한번 진짜로 제대로 읽어보시고 읽은 내용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뭐 이렇게 토론을 한다거나 이 후기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만 해도 퍼스널 브랜드를 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론적 근거, 트렌드적으로도 확실하게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지적 자본을 위한 의도적인 책 읽기 퍼스널 브랜드 편의 첫 번째 책 린다 그레튼의 일의 미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